오늘 홍콩과 본토 시장은 모두 상승이라는 결과표를 받아들었지만 그 성적표에 담긴 과정과 의미를 단순히 숫자로만 요약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인 지수의 흐름 속에서 두 시장이 만들어낸 내부의 온도는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홍콩 증시가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전면적인 랠리의 열기로 뜨거웠다면 본토 증시는 특정 분야에만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머지 공간은 미지근한 공기가 맴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이 묻고 있는 질문과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던지는 깊은 고민은 묘하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같은 상승, 전혀 다른 체감,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뚜렷한 온도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이 복합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시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부터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 투자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두꺼운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저명한 분석기관 국태해통이 지적한 것처럼 세 가지의 긍정적인 거시적 흐름이 얼어붙었던 위험 선호 심리를 점진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에서 벗어나 완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변동성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소통 채널을 열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희석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셋째, 모두가 침체를 우려했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내수 경기가 아직 부진하더라도 안정적인 외부 수요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극단적인 안전 자산에만 묶여있던 글로벌 유동성이 마침내 새로운 수익률을 찾아 위험 자산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 변화가 오늘 홍콩과 본토 시장에 각기 다른 방식과 강도로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홍콩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이고 뜨겁게 받았습니다. 국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파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잠시 동안의 흔들림은 마치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단거리 선수의 준비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마감 수치는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증명했습니다. 항생 지수는 1%를 훌쩍 넘는 강력한 상승을 기록했고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국기 지수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으며 미래 성장성의 척도인 테크 지수는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궤적입니다. 항생 지수는 이번 주에만 2%대 후반의 견고한 상승을, 국기 지수는 3%대 중반, 그리고 테크 지수는 무려 5%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호재에 기댄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위험 선호 심리가 꾸준하고 구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토 시장의 표정은 겉보기엔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상해, 심천, 창업한의 세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극폭은 소폭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비율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워 지수만 보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에 힘이 넘치는 하루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거래 대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없는 조용한 장세라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오늘은 오히려 자금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탐색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자금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내실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인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했는지 그 목적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시장 모두 정책과 실적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뒷받침되는 유망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꽂힌 깃발의 색깔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홍콩 시장이 미래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깃발을 따라 움직였다면
본토 시장은 국가 정책이 강력하게 밀어주는 핵심 산업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보다 실리적이고 방어적인 깃발 아래 집결했습니다. 먼저 본토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주 시장은 하루 종일 다양한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금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히토류, 리튬, 고체전지, 석탄, 유색금속 등 자원 관련 섹터였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타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강력한 서사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안보부가 공식적으로 히토류의 불법적인 해외 반출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히토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의 흥망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주권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내몽고 지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히토류 광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장 그 상업적 가치가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자원 잠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를 심어주고 투기적인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부상입니다. 이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정밀 모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수적입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이 곧 히토류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논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방어적 논리와 자원 잠재력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래 산업 수요라는 성장 스토리가 히토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완벽하게 얽히면서 자금이 몰려들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투자 명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홍콩 시장으로 넘어오면 자금의 흐름은 성격이 조금 더 세련되고 글로벌한 양상을 띱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 AI,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네 분야 역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의 명확성과 가시적인 실적이 동시에 뒷받침되는 분야라는 강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미국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디지털 금융 자산이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오는 8월부터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홍콩의 기존 금융 경쟁력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날개가 더해지면 이곳이 글로벌 디지털 자금의 혁신적인 실험장이자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AI 분야는 이미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최근 중국의 AI 기업이 공개한 K2 모델이 기존 오픈소스 AI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소식은 중국 기술력의 현실성을 입증했고, 오픈 AI의 챗 GPT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는 AI 기술이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응용과 수익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을 중국 AI 인프라 경쟁의 본격적인 원년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미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관련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역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논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보며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우호적인 산업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헬스케어 지수가 과거의 고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를 견고하게 지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보험 섹터는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주가 상승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재무부가 보험 자금의 운용 방향을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증권 업종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기관 투자자들의 낮은 보유 비중이 맞물려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재평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시장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홍콩과 본토 모두 자금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적이 결합된 유망 성장 산업으로 정교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뚜렷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다만 그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홍콩이 미래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개방적인 테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본토는 국가 전략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방어적인 테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모든 곳에 햇볕이 든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카지노, 항공, 태양광과 같이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본토에서도 자동차, 부동산, 식음료 등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거시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경기의 회복 속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승은 바닥을 다진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회복의 장대한 시작일까요? 증권사들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깊이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태해통은 현재 시장을 전환형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과감하게 정의합니다. 낮은 무위험 금리 환경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의 기회비용을 낮게 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절상증권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박스권 내에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여전히 강한 투자 심리 덕분에 하락의 깊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동방증권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거처럼 유동성의 힘으로만 시장을 밀어 올리는 시대는 지났으며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익 개선이 증명되는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을 종합하자면 홍콩은 글로벌 위험 선호 회복의 훈풍을 타고 시장 전반에 자신감이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본토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정책과 실적이 결합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단단하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과 온도는 달랐지만 두 시장 모두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책과 실적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이끄는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의미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의미 있는 변화는 몇 달 후면 이칠 단순한 반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무게중심의 이동, 그 시작점일까요? 지금 시장은 온 힘을 다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